자, 이제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26조 규모죠. 전쟁 추경. 국회에 왜 이거 해야 되는지 필요성 설명하고 이제 처리 협조를 구하는 시정 연설이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일단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위기를 이제 발언하면서 위기라는 단어를 18번 얘기하면서 지금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다. 네. 청와대도 지금 비상 경제 체제로 돌려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그 시정연설 내용도 내용인데, 저 진짜 역대 대통령이 국회 찾아서 시정연설 한 중에 제일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볼거리가 항상 많은 것 저는 같아요. 일단 네.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깔끔하고 간결했다. 시정연설. 다시 말해서 짧았다. 네, 맞아요. 원래 엄청 핵심 긴데 내용만. 벌써 끝났어 할 정도로 되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네. 원래 그 다른 대통령들 하면 구구절절 뭐 어쩌고 이제 막 국정 성과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뭘 어떻게 했네 그것부터 앞에 보통 한 25분쯤 되죠. 네, 장황하게 깔아놓고 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해갖고 좋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한 15분 46초 정도 됐어요. 근데 일단 대통령이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장단하고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국회의장단 그 여야 대표들 이렇게 사전 환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가서 입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입장을 할 때 그 여당 의원들이 주로 이제 대통령이 들어올 그 통로에 쫙 도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공들여서 다 악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걸 사진을 찍는 의원들도 있고, 근데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어요. 한준호 의원,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했잖아요. 한준호 의원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대통령이 저렇게 꽤 한 3마디 정도 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얘기 좀 들어봤어요? 저 시정연설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먼저 고생 많이 하고 있나,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봤고 한준호 의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고생 많은 것 같아서 좀 안쓰럽다, 마지막까지 잘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게 끝난 다음에 네. 또 몇몇 의원들은 환담장에서 이렇게 만났더라고요. 국회의장실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저게 끝인 줄 알았더니 시정연설 끝나고? 네, 오.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환담장 같은 데서. 그래서 페북에 올렸어요, 그거를. 의원들이? 아니요, 한준호 의원도 의원이? 올렸고 다른 의원들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한준호 의원이 그 경기도지사를 선언했을 때 그 대통령이 무슨 영상을 보내왔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었대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줬대요. 그러니까 20대 대선에서 당신이 나를 찍어준 동영상이 있었는데 내가 그게 힘이 많이 됐다. 그래서 당신도 힘 받으라고 그냥 내가 보낸 거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후로 시정연설 전후로 얘기를 대통령과 네. 많이 나눴네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맘먹고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고 짧게 사진 다 대화도 찍어주려고 하고 왔죠. 사진 찍어달라는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거 맘먹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퇴장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거의 대통령이 그 이제 눈 마주치는 의원들하고 그냥 다 악수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에 지금 당내 경선 출마하는 후보들 있잖아요. 예비 후보들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김상욱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하고 다 이런 의원들하고 사진을 일일이 찍어주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첫 타자로 찍은 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너도 나도 찍으려고 몰려서니까 처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유 그러지 마,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농반 진반을 좀 말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냥 강훈식 비서실장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쭉쭉.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시정연설 끝나고 거의 요게 이제 추미애 의원. 본회의장 맨 뒤로 갔는데 이제 추미애 의원이 사진 찍자고 다른 다른 의원한테 이미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대통령이 이제 오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시간이 근데 뭐 길진 않았던 거 저건 같아요.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저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요?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가지고 그거 지금 결단 내리면 할 수 있다. 그거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제 아니 경북 지역에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이제 조영 부의장이 거기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언제 민주당이 그런 거 생각해? 우리가 반대한다고 안 했냐? 뭐 거기 그런 식으로 아니, 얘기를 지금 주고 받았다고.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야 그거? 국민의힘 단독 내부에 처리해달라.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안 된 건데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야, 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일야당의 최다선 의원이 네. 대통령한테 민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에 반대해서 필리버스터 사회도 안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를 요구하시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여당의 힘을 좀 아니, 뭐. 빌려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여당이 허락을 안 해주면 못하는 상황이고 그 본인이 지금 어쨌든 대구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야 되잖아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제 내 대구 경북 통합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기사가 나가니까 그게 또 선거에도 도움이 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인 것 맞아.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 환담 장소에서도 악수를 하는데 조호영 이 의원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네. 근데 또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때도 또 대통령 붙잡고 또 막 뭐라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얘기였군요. 근처에 있었던 모 의원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근데 그건 이제 약간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불편했던 것 같아. 그리고 왜 표정이 왜 그러셨냐니까 주호영한테 물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또 포토제닉 사진이 좀 몇 개 나왔어요. 박주민 의원이 이거는 박충건 의원이요. 사실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네네. 그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갈 네.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그 악수 다 하면서 맞아요. 나가는데 한지아 의원 뭐 등등. 요것도 재밌어요. 박충건 의원이 이제 지나가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갖고 뭐 외교 안보가 걱정이 된다. 특히나 이제 한미 동맹 이런 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동영 장관이랑 그 한번 세게 붙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지. 네. 그래가지고 뭐 정동현 장관의 어떤 좀 돌발 행동이 좀 우려가 된다. 자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뭐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예. 정동영 장관이 선을 넘어서 너무 세게 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통령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도 선을 세게 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를 이제 대통령이 보고 영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농담죄로 되게 위트 있게 넘긴 거고 이제 자기도 이제 대통령이 자기를 그걸 봤다라는 거에 약간 좀 뿌듯해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거든요. 아니 네. 뒷모습만 보고 왜냐면 기다리고 있더라고. 대통령 나갈 길목에 여당 의원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대통령이 사안이라는 게 다 양쪽 의견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보겠다라고 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가 보다. 또 얘기를 하니까 정동영 장관의 선을 세게 넘는 것 같다. 선 당신도 세게 넘더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 격이 없이 얘기를 한 거니까 박충건 의원은 되게 좋았을 거예요, 진짜 속으로는. 이제 본인도 이제 그것 관련해갖고 통화 갖고 기사 또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로 본인들 바이럴하는데 도움이 오늘 많이 되죠. 대통령이랑 그 대화 조금이라도 나는 네. 거는 지금 다 기사로 나가고 기사 나가고 기자들이 있어. 그냥 다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사실 국회 본청에 들어설 때 있었어요. 그 로텐더홀에.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또 끝에 사진 찍으려고 그치. 연단 끝에 서가지고 사진 찍으려는데 그때 못 찍었어요. 실패한 것 근데 같아요. 결국 대통령이 퇴장할 때 지키고 있어서 사진 찍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 사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 나가는 국회의원들은 좋은 그게- 사진 많이 네. 찍어 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그 울산 같은 데는 네. 더욱더. 그리고 박주민 의원 오늘의 그쵸. 포토제닉. 저- 박주민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멘트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뭐 물론 전현희 의원도 사진 찍고 또 저거는 요 사진은 네. 이제 요 사진을 아까 그 사진을 찍어준 이용우 맞아. 의원이 찍어줬대요. 옆에서 그래서 의원들도 이렇게 막 사진 다 찍었다고. 찍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추미애 의원도 아까 하늘색 재킷 입고 기다렸다가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찍고. 들어가니까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의원들 네. 지금 바로 올려야지. 그러려고 지금 사진 찍은 건데. 그래서 지금 댓글 보세요. 지금 네. 아우 왜 저래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왜 그래? 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퇴장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날 시정연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분 46초 정도 됐는데 이제 입장할 때 악수하는 시간이 한 3분 남짓했고 퇴장할 때 그 악수하는 시간이 11분 20초 정도. 그러니까 한 14분 넘게 악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연설이나 의원들이랑 다 악수하고 사진 찍어주고 짧게 이렇게 얘기해준 시간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나가기 전에 물론 국회의장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손 흔들고 허리 굽혀서 인사하고 또 손을 흔들고 이렇게 나가도록.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이 그쵸? 악수 의전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선거 앞두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온 적 없었죠. 아니요, 있었죠. 시정- 한 번 왔었나? 뭐 여러 번 왔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왔나? 예산안 시정연설 할 하니까. 때, 예산안 시정연설 때는 왔었고 그 그때 추경은 그러면은 보통 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나? 사진은 안 찍었다. 뭐 그러니까 반응이 기억이 안 나네. 사실 역대 시정연설 중에 반응이 제일 좋았고 대통령도 그에 호응을 다 해주고 국회에서 뭐 대항몰 얘기도 이례적이에요. 하고 왔던 것 같은데. 이례적. 그랬나? 네. 기억이 되게 안 난다. 이례적이에요. 그때 영상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확 드러날 것 같은데. 같은 여당 의원들의 태도 이런 거 보면은 그랬으면 사실 기사가 났을 텐데 기억하지 못하는 네, 거 보면 그리고 그런 일이 그리고 없었을 저때 원래 그 민주당이 세게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했던 기억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피켓 뜨는 거 이런 그냥 거. 조용히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특히 여당을 장악하려면 그냥 의원들하고 스킨십 많이 하면 되거든요. 이전 대통령들이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잘 아는 거죠. 본인이 가진 힘이 뭔지, 의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사실 저때 의원들 되게 민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엄청 할 것 같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했던 게 이제 MB. 뒤에 따라오는 네. 강훈식 자. 대통령한테 슬쩍 얘기하고 뒤에 아. 따라오는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뭐 보통 네. 이런 순서죠. 맞아요. 네. 아니면 이제 MB는 아예 청와대로 의원들을 불러서 굉장히 자주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다음번엔 한번 소통관도 한번 돌았으면 좋겠다. 기자실 근데 그 경호 때문에 안 쉽지 되려나? 않아요. 본회의장은 근데 사전에 하면 되는데 소통관은 쉽지 않을 것 소통관, 같은데. 소통관. 근데 윤석열이 후보 때 소통관 온 적 있어요. 후보 때야 뭐. 그때 처음으로 왔을 때 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처음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 넣었던 게 세계일보 여론조사였는데 그 세계일보 기자가 이제 제가 뭐 그 넣자고 해갖고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렇고요. 그때 같은 부스를 써갖고 기억이 나요. 네. 하여튼간,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원래 대통령 시정 연설 할 때 피켓 시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뭐 정치 개혁이고 약속 지켜라 항의의 의미에. 근데 오늘 피켓 시위는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대통령 퇴장할 때 의원들 다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던데 어쨌든 피켓 시위는 왜 안 했어요? 한다고 했다가. 그게 기사가 아까 네. 뭐 야사당이 피켓 시위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야사당 아니고 그냥 조국 혁신당에서 피켓 네. 시위를 추진한 거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협상 제의가 와가지고 막판에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3시 반쯤에 그 야 6당이었는지 여야 5당이었는지 거기서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5당.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어요. 근데 이제 피켓 시위를 하려고는 오늘 아침까지 하려고 했죠. 근데 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지 이거 결정하는 결정권은 그렇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뜬금없었어요. 네, 조금 대상은 아니긴 한데 그럼 이거는 주장은 아예 일리가 없는 거냐라고 따지면 주장 자체는 명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이거는- 없다고 봐. 말씀하세요. 없다고 봐? 그러니까 2인 선거구제를 어. 줄이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그간 뭐 그 학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꽤 오랫동안 제기됐기 때문에 못할 그러니까 피켓 시위라는 방법은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장 자체의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자리를 더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당선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주장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다당제 그다음에 뭐 그 사람 다당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 다당제가 필요한데 지금 그래갖고 지금 국회가 어쨌든 간에 당이 많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은
12석인가 두 석. 3석인가 12석이잖아요. 12석이 있는데 오히려 정의당 5석 있을 때보다 진보 이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다양한 목소리를 위해서 다당제가 되고 다양한 정당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아무런 의제 하나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리만 늘려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다양한 맞다고 봐요. 목소리 내던데 검찰개혁 때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의당의 요구한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진보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근데 뭐 좋아요. 근데 토지 그거를 왜 공개념, 사회권 선진국. 근데 그거를 왜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는지 그건 그건 좀 조금 그렇죠. 이해가 안 됐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일으키려고 늘- 협상으로 카드로 쓰는 거죠. 늘 작은 당들이 자기들의 그 뭐랄까 가치를 입증을 해가지고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맨날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국회를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선후가 양당제는 무조건 나쁜 바뀐 거냐? 그럼 너네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라. 너네 존재 가치를 증명해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후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아침까지 피켓 시위 하려고 맘먹었던 의원들이 이제 그 막판에 이제 대통령 나갈 때 뭐 신장식 의원, 뭐 박은정 의원 등등 이렇게 서가지고 엄청 막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사진도 찍었나? 어제 보니까 참 지금 댓글에 그렇더라고요. 나 댓글에 이런 걸 올라오고 있어요. 네. 다당제 주장하면서 합당에 올인. 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 앞뒤가 거잖아요. 안 맞아. 이거 이 얘기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또 합당하자 그래놓고 갑자기 다당제 얘기 또 왜 하냐고요. 그리고 또 합당을 이해가 하자고 한 거는 저기 걸릴 수도 있지. 합당을 하자고 한 건 정청래 대표였고 합당이 실패하자 합당을 반대했던 의원들이나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맞지. 조국 대표께서. 근데 아무튼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그것만큼이나 그 피켓 시위만큼이나 좀 엉뚱한 주장도 또 나왔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지사 네. 제명했잖아요. 빛의 네. 속도로. 그러니까 제명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대립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을 이제 그 청년 유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영상 CCTV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명이 됐는데 조국 혁신당이 갑자기 귀책 사유 운운하면서 이거 후보 내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이게 지금 뭐 저 보궐선거도 아니고 재선거도 아니고 약간 번지수가 달라. 아니 난 너무 그게 민망한 이게-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후보 공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민주당 당원 당규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겼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 무공천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거기가 보궐선거가 생긴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북지사가 공석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민주당에서 제명이 된 거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가 아니고 이제 번지수가 김관영 좀 다른 지사가 거죠. 뭐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게 그치, 됐어. 그 평택이나 그래서 안산이나 보궐선거 걸석이 네. 됐어. 그러면 이제 무공천 원칙 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선거에서 후보 제명이 된 건데 문제가 돼서 현역 지사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공천하지 말라는 얘기를 조국 이것도 빛의 속도로 하더라고. 조국 대표가 2번으로 들어왔고 날아갔잖아요. 그러면은 맞잖아요. 비례대표 2번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의 귀책 사유, 민주당 편드는 건 아닌데 민주당도 이제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당원 당규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조국 대표 나가 놓고 조국 대표 나가는 자리에다가 조국 대표 나가려고 하는 자리에다 지금 무공천하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